한인 남편이 별거 중인 부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재산을 노린 아들이 청부업자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형까지 죽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학대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일주일 이상 밥도 굶은 남매가 극적으로 탈출해 아이들 엄마의 끔찍한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중독성 강한 마약 사탕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먹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LA총 영사관 국정감사가 이뤄졌습니다. LA총 영사관의 기강 문제와 안일한 대응 등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별거 중인 부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한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인 부부에 대한 납치 수배령을 내린 건 지난 일요일. 911 신고 전화로 들려온 폭행과 비명 소리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아내 집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남편이 찾아온 것을 확인했고 이후 급하게 떠났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남편으로부터 탈출한 아내가 산에서 20-30분을 걸어 내려와 인가의 문을 두드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이시 경찰국에 따르면 아내는 집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산으로 끌려가 구덩이에 파묻혔고 남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 경찰은 인근에서 용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 신고에 따라 남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파인 구덩이와 그 안에서 발견된 피해자 아내의 머리카락, 집에서 발견된 덕트 테이프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These are her words. Please, no bail. I am really afraid for my life.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I fear him so much and he will kill me again if he is out. 결국 던스턴 카운티 법원은 어제 열린 첫 심리에서 올해 53살의 용의자 안채경을 보석 없이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1급 살인 미수와 납치,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계속 청부업자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청부살인 혐의로 기소된 앤서니 조톨라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톨라는 지난 2018년 10월 청부업자를 고용해 아버지를 살해했고 앞서 7월에는 형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피아와 연계된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업을 일군 사업가였는데 연간 15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들 조톨라가 경영권을 손에 넣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4차례 이상 청부업자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당한 아버지 실베스타는 뉴욕 5대 마피아 중 하나인 보난도 패밀리와 연계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들과 청부 살해업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정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한 쌍둥이 남매가 이웃집에 구조를 요청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맨발로 도주한 남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5시 30분경 집에서 나온 쌍둥이 남매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2명 모두 맨발인 상태에 이 중 1명은 웃옷도 입지 않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동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Yes. Can you please let us in, please? 마침내 문을 열어준 한 이웃 여성의 도움을 받아 두 16세 쌍둥이 남매는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남매의 상태를 본 여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보여주며 당신을 해치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떨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엄마가 세탁실에서 우리에게 수갑을 채웠는데 방금 그 수갑이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굶은 지 일주일이 넘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어찌나 굶주렸던지 여성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자 순식간에 눈앞에 있던 모든 것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털어놨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겪은 학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전날에도 탈출을 시도했지만 엄마에게 붙잡혀 다시 갇혔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여성은 구급대보다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먼저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는 간호사가 아이들 몸에 난 상처를 촬영했습니다. 간호사는 아이들 손목에는 수갑으로 인한 베인 상처가 가득했고 손은 너무 부어올라 있어 손을 쥘 수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남매의 엄마인 40세 자이키아 덩칸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27세 조바 테레를 아동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루이지애나에서 엠버 경보를 일으킨 후 5명의 다른 자녀를 데리고 텍사스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텍사스주 아동보호서비스국에 보고된 해당 가족과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루이지애나주 법원 기록에는 2021년부터 보고된 학대 사례가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면밀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다시 그들이 있었던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스펠리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존 마샬 고등학교에서 흉기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학생이 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됐고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오늘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용의자가 이 학교 학생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언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고속도로에 짙은 안개가 깔리며 6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20대의 세미 트레일러를 포함해 총 60대가 넘는 사고 차량이 1마일 넘게 도로에 걸쳐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 아수라장이 된 차량 사이로 운전자들이 걸어 나오고 화물트럭에서 쏟아져 나온 맥주 박스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아침 오리건주 할시 근방의 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60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인근 워싱턴주의 들불로 인해 발생한 짙은 안개가 도로를 뒤덮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도로는 교통이 완전 통제됐고 추돌로 부서진 60대의 승용차와 영업차량을 견인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화되면서 서부 지역 여러 주에서는 해마다 수십 건의 들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 사탕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할로윈 캔디를 받았다 아이가 먹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50배가 넘는 펜타닐에 대한 우려가 할로윈데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압수된 스위타르트와 스키틀즈, 허퍼스 봉지 안의 내용물은 사탕이나 초콜릿이 아닌 약 12,000여 정의 펜타닐 알약이었습니다. 최근 사탕처럼 생긴 펜타닐이 확산되고 있어 할로윈을 앞두고 마약 단속국 DEA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이 공항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던 도중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마약 사탕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할로윈데이 때 아이들이 받는 사탕이나 초콜릿 등에 마약 사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마약 사탕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펜타닐은 푸른색을 띠고 있어 한눈에 봐도 약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사탕 봉지 안에 들어있을 경우 아이들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일명 레인보우 펜타닐로 불리는 다양한 색으로 코팅된 경우도 있어 부모가 봐도 구분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멕시코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레인보우 펜타닐의 경우 청년층은 물론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노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아이들이 사탕을 받아오면 부모가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봉지가 열려 있거나 수상한 사탕이 들어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펜타닐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진통제로 2mg 정도의 소량만 섭취해도 숨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해변에서 새끼 고양이를 바다로 집어던지면서 공놀이를 하던 흑인 커플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KBTV 박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CBS 뉴스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써니아일스 해변에서 존 라기레와 자마리아 웨이는 마이애미 써니아일랜드 해변에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양이와 함께 바다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 커플과 고양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닷속에서 새끼 고양이를 이리저리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동물학대를 멈추라고 소리치자 라기레는 이건 내 고양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맞고 싶으면 돈을 내라 라며 무시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두 사람에게 해변에 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커플은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8명의 경찰에 달려들어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마리아는 괴성을 지르며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을 물어뜯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서 고양이를 구조해 제보자인 나탈리아 마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보자가 고양이를 즉시 동물센터로 데려간 결과 병원 측은 학대당한 고양이가 생후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저체온증과 쇼크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는 인터뷰를 통해 커플이 고양이를 수차례 바닷속으로 집어던졌고 강제로 수영하게 했다. 고양이는 이미 반쯤 죽은 것처럼 보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미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며 구조된 고양이에게 새 가족을 찾아줄 때까지만 임시로 보호하고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행당한 흑인 커플은 공무집행 방해와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12,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재판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대한 대면 국정감사가 오늘 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LA 총영사관의 기강을 재확인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LA 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6년 만에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국 전기차를 차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 통과 직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궁했습니다. 외교부 본부로부터 이 IRA 심각성을 공유받고 이 각 지역별 의회 의원들 좀 설득을 해달라거나 만남을 좀 주선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서한을 보냈다거나 이런 좀 사례가 있습니까? 8분 정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8분 정도 됐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응 자체가. 인종 혐오 문제 관련 대응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서 총영사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지금이 시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희가 여러 채널에서 그 법집행기관과 만나면서 한인사회 그 순찰 강화라든지 동포사회 순찰 강화라든지 범죄시의 즉각 대응 또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사건 사고가 있으면 적시에 대응하고 그 문제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민원실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감사위원은 민원실의 친절도가 대한민국 정부의 현 수준을 대변한다며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민활동 지원 문제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감사위원은 관내에 300여 한인단체가 있지만 LA 총영사관은 16.7% 정도밖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반은 오늘 다뤄진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LA 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던캘리포니아 뉴스그룹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유권자 4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LA 시장직에 출마한 리카루소 후보의 지지율은 39.8%, 캐런 베스 후보의 지지율은 36.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리카루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 격차가 좁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응답자들은 리카루소 후보의 재정 관리 능력을 높게 평가했는데 물가 상승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리카루소 후보의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방부가 북핵 위협에 따른 방어의 초점은 전략 억제력 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따른 한반도 방어의 초점은 전략 억제력 제공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re still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peninsula. Our focus is on providing a strategic deterrent capability to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억제력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선 일단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다만 한미 간 오랜 방위 관계와 함께 다수의 미군 주둔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일 세 나라가 도발 억제 훈련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 B-1B 랜서 넉 대를 전개한 것도 이 같은 억제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 is meant to send a messag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closely with its allies and partners to deter potential provocation.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오는 26일 도쿄에서 개최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에서도 북한 관련 현안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on a range of issues, but of course, perhaps most notably,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따른 공동 대응 등 안보 협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오늘 유엔 총회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강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지난해 말 북한이 한국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 영상물의 유포자에게 사형을, 시청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황 대사는 이와 함께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인신매매, 고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저지른 인권 관련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감세 정책 발표로 금융 혼란을 야기했던 영국 트러스 총리가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게 재임한 총리로 기록됐습니다. 유원중 기자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사임 발표도 1분 30초로 짧았습니다.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트러스 총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로 뒤늦게 발표한 첫 경제 정책이 금융 대혼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낙마하게 됐습니다. 콰탱 재무장관을 경질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총리의 경제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고 브레버번 내무장관이 총리를 비판하며 사임하는 등 내각은 이미 흔들렸습니다.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보수당 내부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자진 사임을 택한 겁니다. 올해 이미 2명의 총리가 불신임으로 낙마하는 상황. 노동당은 세 번째 총리를 세울 것 없이 곧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The risk at the moment is continuing with this chaos. So that's why there should be a general election. We can't just allow the Tory party to keep putting up the next candidate. 차기 총리 후보자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트러스 총리는 의원들만의 투표를 통해 다음 주 신임 총리가 신속하게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12년 가까이 재임한 철의 여인 대처 전 총리를 표방했던 트러스 총리. 그러나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하루 5시간을 자지 못하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대학 공동 연구 결과 50살일 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이나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2개 이상에 걸릴 위험이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에서 비롯되는 만성질환은 연령이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60세에는 32%, 70세에는 40%로 발병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대학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며 최소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음 팬데믹은 박쥐나 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빙하가 녹으면서 되살아난 바이러스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오타와대 연구팀이 북극권 호수의 토양과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얼음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기후변화로 다시 풀리면서 야생동물을 감염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진행돼 빙하가 녹은 물이 많은 곳일수록 감염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6년 북시베리아에서는 폭염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사슴에게 탄저병 바이러스가 전이됐고 이 사슴과 접촉한 어른 7명과 어린이 1명은 탄저병에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면역력이 부족한 어린이는 숨졌는데 해당 지역에서 탄저병이 발생한 것은 지난 1941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사례는 빙하가 녹을수록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결국 완전히 새로운 대유행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